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큐입니다. 7월 15일 날 무조건 상승할 SOXL이라는 영상을 찍고 주가가 약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SOXL이라는 3배 레버리지를 대상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바라본 이유는 SOXL이 트래킹하고 있는 기업들이 훌륭한 펀더멘탈에도 있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이미 85% 하락했으며 이렇게 장기간 동안 크게 하락한 끝에 이렇게 펄링 웨지의 패턴과 함께 차트적으로 반등할 조건을 성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전 쌍고점에 의해서 지지선이 성립이 되고 이 지지선이 여기 펄링 웨지의 끝자리 부분에 닿을 때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맥 또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벌써 저점 대비해서는 7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맥들을 보시면요, 빨간색과 검은선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봤을 때 검은 색깔이 빨간색 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머지않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 RSI도 60 이상인지라 조정이 약간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XL을 들어갈까 말까 고민되신다면 저라면 한번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들어갈 것 같네요. 물론 여기서 더 추가로 쭉 오를 수도 있으니 절반만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조정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남겨두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원래는 제가 차트를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트를 이번에 보는 이유는 SOXL은 3배 레버리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지라 변동성이 워낙 크고 변동성을 가급적이면 그래도 좀 요령있게 타야 SOXL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SOXL을 대상으로 장기 투자한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좋은 종목들을 SOXL은 지금 트래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PE 멀티플은 36.49로 보수적인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앞으로의 평균 수익률 대비 프리미엄 이상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 18%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50달러 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했다면 지금의 상승이 그렇게 아깝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엔비디아가 다시 떨어진다면 그때 또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과거 때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해두셨다면 이미 어느 정도 고평가인 상승에서 굳이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평가인 종목들은 엔비디아 말고도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들 중에서 여전히 정말 저평가라고 생각되는 종목은 2개로 퀄컴과 마이크론입니다. 퀄컴은 저점 대비 25.74%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PE 멀티플 12에 위치하고 있고요. 평균 성장률 11.56%에 대비해서는 이제 높은 PE 멀티플에 와있게 됐지만 사실 이 정도 차이는 여전히 좋은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피럴렌치가 미래 3에서 5년 성장률 대비해서 PE 멀티플이 같거나 적을 때 좋은 거래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투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퀄컴은 상승의 여력이 있고 PE 멀티플 15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퀄컴은 24.27% 정도 더 상장하여 188달러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예전부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행한 DCF 밸류에이션에서도 퀄컴의 적중가는 184.60달러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퀄컴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금의 상태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빠져있는 딜레마는 이겁니다.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예정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이 있고 게다가 QT까지 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오를까? 이거 개미꼬시기 아닌가 라고 말이죠.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퀄컴의 경우 25%의 상승을 놓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바닥을 찾고 마켓 타이밍을 재려고 하는 꾀를 부리면 부릴수록 장은 항상 스스로의 예상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고 저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주가가 25% 올라버리면은 또 떨어질까봐 정작 들어가지 못하고, 만약 이게 더 올라서 그냥 상승 랠리를 타버리면 놓쳐버립니다. 차라리 이런 딜레마에 빠질 바에야 그냥 기업이 저평가일 때 천천히 모아나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훨씬 낫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임을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왔기도 하고요. 게다가 모건 스탠리의 탑 애널리스트의 추천, JP모건의 탑 투자처, 탑 이코노미스트,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들 또한 마켓 타이밍을 재고 언제가 바닥이고 언제부턴 상승해 줄 것이라는 것을 종종 말해주는데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그들은 틀리면은
그냥 그들의 의견을 바꾸고 매수하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해준 의견의 대부분은 기억 못하고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와 이코노미스트의 말에 휘둘리는 것보다 스스로가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파악하고 적어도 밸류에이션 관점에 봤을 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아보고 기본적으로 기업이 처해 있는 이슈는 무엇이며 어떤 리스크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한번 워렌 버핏의 말을 들어볼까요? I don't pay any attention to what economists say, frankly. Well, think about it. I mean, you have all of these economists with 160 IQs that spend their life studying it. Can you name me one super wealthy economist that's ever made money out of securities? You just go down the list. No. No, Keynes actually, in his early years, tried to make money in stocks by predicting what business would do, and he gave it up because he thought by looking at various economic variables, he thought he could pick what he called the credit cycle and make a lot of money, and he went broke a couple times in doing it, had to borrow from people. And then he settled on buying good businesses cheap that he understood and concentrating his investments, and he did very well. It's an interesting history. But if you look at the whole history of them, they don't make a lot of money buying and selling stocks, but people who buy and sell stocks listen to them, which is, I have a little trouble with that.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애널리스트라던가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고 제가 검증을 하여 투자의 역으로 참고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주식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오히려 저에겐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SOXL은 정말 좋은 종목들을 많이 트래킹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변동성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SOXL이 트래킹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딱 하나 안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ASML입니다. 첫 번째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ASML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PE 멀티플 31.2를 받고 있는 회사로 이미 프리미엄보다 27% 이상을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입니다. ASML의 서플라이 체인이 정말 약하다는 것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2022년 3월 21일 ASML CEO 피터 위닝크가 말하기를 앞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된 장비들이 부족해서 앞으로의 2년 동안은 반도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DUV라던가 EUV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CEO가 2021년 3분기 어닝콜 때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5개월 전에 말이죠. 5개월 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바로 EUV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점입니다. 2022년 1월 3일날 ASML의 베를린 공장에서 리토그래피 스캐너에 들어가는 옵티컬 렌즈를 만드는 공장에 불이 났는데요. 불 자체가 시설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만 EUV를 만드는 구역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ASML은 2012년 1분기 어닝콜 때 화재가 EUV 생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는지 밝히는 것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스크는 바로 2013년 수요 하락입니다. ASML은 23년 때 60여 개의 EUV를 생산할 수 있는 캐피시티가 갖춰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23년이라는 해 그 자체가 ASML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50조를 들여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의 의존성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텔은 20조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아리조나에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TSMC와 삼성은 둘 다 인텔과 함께 미국 내에서 23조에 투자하여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4조를 투자하여 싱가포르에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NXP, 인피니온, 보쉬 등과 함께 1.2 빌리언 달러 규모의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450조를 투자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데 ASML에 안 줄 수가 있냐고 말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이와 같은 현상이 2000년도 때도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빌링즈가 치솟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빌링즈가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투자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제법 어느 정도의 돈이 ASML로 다 지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대한 돈이 지출되고 난 뒤에 거의 지출이 없었듯이 지금의 상태를 보아하니 2013년에도 2021년 그리고 2022년의 과한 지출과 함께 2023년에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미국 정부는 ASML로 하여금 DUV 수출을 중국으로 아예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외국 반도체 공장만 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 있는 외국 공장들도 ASML DUV 장비를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ASML에게도 안 좋은 소식입니다. EUV가 이미 금지가 되었는데 DUV까지 금지시킨다는 것은 ASML에 있어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SOXL, 엔비디아, 퀄컴, ASML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SOXL은 여러 개의 좋은 반도체 기업들을 트래킹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됩니다. 엔비디아와 퀄컴 또한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ASML의 경우는 여전히 고평가인 상태에서 너무나도 많은 악재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사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